여러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항목은 왜 이렇게 많고 도대체 뭘 꼭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기본 검진만 받아도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 종합검진은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끝나고 나면 찝찝한 마음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검사였을까? 60대가 넘으면 검진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병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건강이 지켜질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똑똑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치 하나만 벗어나도 위험하다고 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겁에 휘둘리기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검진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꼭 필요한 5가지 필수 검사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검진과 과도한 걱정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 몸에 딱 맞는 건강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나를 위한 건강검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도 60대 이후 가장 먼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혈압검사입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초반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이 몸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들은 대부분 이 조용한 적, 고혈압에서 시작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2에서 3분의 1이 고혈압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기준으로 혈압을 관리하면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 혈압 측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한 번째는 혈압 수치만 믿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긴장할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발성 측정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나이에 사업을 일구어 60세를 넘기셨던 분인데 평소에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오셨습니다. 측정해보니 혈압이 230에서 130까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였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미세한 혈압 상승이 쌓여 큰 위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관리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합병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혈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관찰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 고혈압 학회에서도 60대 이상에서는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고 혈압이 140 이상, 최저 혈압이 90 이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2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커피나 운동 후 바로 측정하는 것은 피하고 최소 20분 이상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혈압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측정한 수치는 간단히 기록장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내 혈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훨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은 체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올라가기 쉽습니다. 식습관에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를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10g 이상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운동은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는 매일 아침 동네를 2바퀴 도는 간단한 습관만으로 혈압약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낸 분도 계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단숨에 올리는 숨은 적입니다.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바쁘게 달려온 인생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몸 건강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먹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내 몸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한 번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몸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이상 심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혈압만큼이나 60대 이후 반드시 관리해야 할 두 번째 검사, 바로 혈당 검사입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혈당이 조금씩 높아질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꽤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실명, 심부전, 하지절단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4 사이면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상당수는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가장 방심하기 쉽습니다. 수치가 애매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63세였던 박 여사님은 기본 건강검진에서는 늘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발이 자주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원하셨습니다. 정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7을 넘었습니다.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공복 혈당만 믿고 지나쳤다면 합병증이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공복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화혈색소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일시적인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는 매년 당화혈색소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6 이하이면 정상, 6.5에서 6.9 사이는 전당뇨 상태, 7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식습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채소를 식사의 절반 이상 차지하게 하는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순당이 많은 음료나 과자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혈당 관리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가벼운 걷기를 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식후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당 관리 지표가 평균 2에서 3포인트 더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하거나 화를 낼 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명상, 요가, 깊은 심호흡 같은 간단한 이완 기법을 일상에 들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최소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 늦게 과식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약물 치료를 권할 경우에는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약물 복용은 실패가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신장, 심장, 시력, 발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가벼운 피로, 자주 목이 마르는 느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 번째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은 귀찮고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나 대장 내시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꽤 진행된 후에야 폭통이나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기준으로 3위 안에 들며 사망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5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해 60대에서 70대 사이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전날 먹는 장 청소약, 검사 당일의 긴장감, 심지어 수면 내시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요즘 의료 기술은 과거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좋은 장비와 안전한 수면 내시경으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시의 불편함을 참으면 수년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5에서 10년 간격으로 한 번씩 권장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과거에 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있다면 간격을 좁혀 3에서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이면서 체중 감소, 빈혈, 혈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 없이 바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청소입니다.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의사가 작은 용종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검사가 부정확해지고 추가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검사 하루 전날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맑은 액체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국물만 있는 미음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것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전날과 당일에는 식이 조절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 검사 후 일정 시간 동안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시경 검사 후에는 약간의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가스 배출로 해소됩니다. 특별히 심한 통증이나 출혈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으로 조기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경우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서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이 대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 검사는 많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대장암 예방 습관도 함께 챙기면 더욱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나 가공육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며 규칙적인 운동도 대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도한 체중 증가를 막는 것도 대장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몸을 들여다보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한번 제대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나면 적어도 다음 5년에서 10년 동안은 대장암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참는 대신 오랜 건강과 자유를 얻는 일, 그것이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아직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60대가 넘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네 번째 검사,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부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문제는 골다공증이 진행되어도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대부분 자신의 뼈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심근경색이나 유방암보다 더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60대 이상 남성 중 약 3분의 1은
골밀도가 낮거나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절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20에서 3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평생 걷기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질병이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강도와 밀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 또는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DXA라고 불리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기를 이용해 허리뼈와 대퇴골 부위를 측정합니다. 검사 시간은 20분 이내로 짧고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T점수로 표시됩니다. T점수는 젊은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T점수가 -1 이상이면 정상, -1에서 -2.5 사이는 골감소증,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조기 발견하고 관리에 들어가면 골절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실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충분한 칼슘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칼슘 섭취량을 1200mg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물론 멸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둘째,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자연 합성할 수 있지만 햇빛 노출이 부족하거나 겨울철에는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식품이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뼈는 사용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걷기, 가벼운 등산, 저항 운동은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골밀도를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흡연자는 금연을, 음주자는 절주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이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어두운 곳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넘어짐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밀도 관리는 한 번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1에서 3년 간격으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골감소증이 발견된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필요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골밀도 증가를 돕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뼈 건강은 곧 삶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걷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골밀도 검사를 받고 내 뼈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직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만큼 확실한 대비는 없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60대 이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번째 검사, 바로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이나 청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력과 청력의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심리적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감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은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눈과 귀가 세상과의 소통 통로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는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 백내장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망막이나 시신경의 노화로 인해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 안쪽의 청신경 세포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면서 고주파음부터 듣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50% 이상이 경도 이상의 청력 손실을 겪고 있으며 특히 70대 이후에는 그 비율이 60%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본인은 청력 저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말소리가 잘 안 들려도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소통이 불편해지면서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심장질환, 치매,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시력 저하 원인입니다. 백내장은 초기의 증상이 경미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밤에 운전할 때 빛이 번져 보이거나 글씨가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청력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력 검진은 단순히 시력 교정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력 검진도 단순한 듣기 평가를 넘어 청각신경의 기능을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초기에는 고주파수 대역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하므로 전문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력과 청력을 지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습니다. 우선 눈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눈을 자주 쉬게 해야 합니다. 20에서 30분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 이른바 20-20-20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데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력 보호를 위해서는 시끄러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도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유지하고 1시간마다 최소 10분은 귀를 쉬게 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도 청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청력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보청기나 시력 교정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 착용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술을 두려워하지만 이는 오히려 삶을 되찾는 선택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단순히 소리를 잘 듣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회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시력과 청력은 내 삶의 품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듣고 보는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과 이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내 존재를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눈과 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글자가 흐려 보이거나 대화 중 자꾸 되묻는 일이 늘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하면
남은 삶을 훨씬 생생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건강검진은 매년 꼭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국가검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종합검진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고가검진은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라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조건 매년 고가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종합검진을 받을 때 추가 옵션을 꼭 선택해야 하나요? 많은 병원에서는 기본검진 외에 암검진, 심장 초음파, CT 촬영 등을 옵션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이 없고 증상도 없다면 굳이 모든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진과 상담에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가요? 검진 결과가 정상이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건강검진은 지금 이 시점의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고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습관이 함께 가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약간의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바로 큰 병원에 가야 하나요? 소견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신호이지 당장 큰일이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미한 이상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공복 유지, 약물 복용 여부 확인, 장 청소 등 사전 지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검진을 받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위해 받는 것이지 결과에 불안해하며 과도하게 걱정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을 넘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핵심 검사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마음, 필요 이상의 검진에 휘둘려 불안했던 시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더 늦기 전에 작은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당장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것, 건강 수첩을 하나 준비해 보는 것, 작은 시작이 모여서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때문에 고민하거나 몸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